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코로나 선거라고 불리는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 쟁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역의 이슈는 더더욱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과 공약은 사라지고 이 진영 간 대결이 부각되는 선거,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JTB 총선 토론, 정책 대결, 인물 대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JTB 총선 토론 쭉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제, 부안 선거구 순서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JTB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세 분의 후보를 모셨습니다. 먼저 기조연설 들어볼 텐데요. 연설 시간 1분이고요. 이 발언 순서와 그리고 좌석 배치는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기조연설 들어보죠.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부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이원택입니다. 저는 20대에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30대에는 생활정치와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40대에는 시정과 도정과 국정을 경험했습니다. 전라북도 대협력국장 시절 새만금 세계전벌을 유치했고 청와대 행정관 시절 속도감 있는 새만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앞두고 있는 김제 부안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청년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내발적 발전 전략의 핵심인 농생명 수산업이 대한민국 1번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조기 개발을 통해서 김제 부안의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토탈 관광을 통해 김제 부안의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김제 부안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원택, 김제 부안의 미래를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택 후보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김종애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 시민, 부안 군민 여러분, 무소속 기호 8번 김종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4년간 의정 생활을 마쳤습니다. 의정 생활 중에 제가 가장 중점적 사항으로 염두에 두었던 것은 정의의 구현이었습니다. 열정과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정으로 일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큰 일, 입법에 있어서는 발의율 300명 중 7위했습니다. 통과율 2위했습니다. 예산 배정률 전국 1위했습니다. 아울러 국감 23회 수상을 했고 경실련 수상을 했기 때문에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더 연계선상에서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가르침 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애 후보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당 김경민 후보의 기조연설 1분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부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3번 김경민 인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가뜩이나 민생 경제도 어려운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김제 부안도 위기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부안 김제가 소멸위기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청장년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새만금 30년 동안 수질 오염만 남고 허허벌판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권 여당 후보도 현역 의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정치 역정 동안 현장에 경험이 있는 사람, 그 현장의 뜻을 정확하게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저 기호 3번 김경민입니다. 기호 3번 김경민이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부안 김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민 후보의 기조연설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이 상호 토론과 그리고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토론 주제 그리고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사전에 후보들에게 전혀 공개가 되지 않은 질문,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막 듣게 되는 질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상호 토론 때는 한 후보당 1분씩 모두 3차례의 이 찬스 발언을 쓰실 수 있고, 이 찬스 발언은 3번째 상호 토론 때까지 모두 소진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순서 후보 주도 상호 토론인데요.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벌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이나 연설 말고요.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길지 않게 질문, 답변,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좀 끼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후보당 4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토론 주제 말씀드리지요. 자, 새만금 해수 유통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해수 유통에 대한 찬반 입장과 그 이유, 또 그리고 찬성한다면 그 시기와 규모, 방법 등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애 후보가 4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먼저 이원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저번 토론에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즉각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각 해수유통 건에 대해서. 예, 저는 정부와 전라북도와 협의 없는 즉각 해수유통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사기라고 보고 있고요. 선거용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주체는 정부고 전라북도가 의견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행정부를 견제, 비판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끌려가기 위해서는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하는 민의의 수렴입니다. 민의가 이미 부안에서는 78%, 김제에서는 73%가 새만금 해수 유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어떤 민의를 대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도 정부 절차를 무시하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는 이미 이제 9월 달부터 수질 평가와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연말이나 연초에 내릴 겁니다. 시기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바로 이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즉각 유통은 사기이고 선거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미 20년 동안 4조 4천억을 투입했어요. 기간이 20년이 흘렀습니다. 13곳을 측정한 결과 5급수, 6급수가 11곳입니다. 2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무엇을 더 기다립니까? 이것이 바로 의원으로서의 민의를 수렴하는 자세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원택 후보께서 행정부 일관의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행정부의 습을 버리지 못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방향성을 잃지 않았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의 법적 행정 절차에 들어가서 내 소신과 내 내용을 관철시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새만금에 가서 아무리 수문을 열려고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건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법적 절차와 행정 절차에 들어가서 전라북도를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부분 해수유통 이상의 결과를 내면 됩니다. 이 후보님 민주화운동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화운동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옳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죠 예. 이거 분명히 옳고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이고 행정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즉각 해수유통을 해야만이 친환경적 개발을 할 수 있고 어민의 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고 5급수, 6급수에는 비산먼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이 필요한 건데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부의 시녀노릇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고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또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독재 시절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민주화 단계에 들어섰고요.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 새만금 해수 유통의 전문가적 검증 절차도 민주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겁니다. 좋습니다. 아니, 지금 합리적 제가 제 얘기를- 주도권을 예, 예. 가지고 있으니까 예, 제 예. 주도권 가질 때 말씀하세요. 분명히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입니다. 그러나 이 해수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독단입니다. 어느 시대 독재보다 저는 더 가혹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조 4천억을 투입했어요. 지금 이 우리 전라북도는 예. 청정 지역입니다. 예. 1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네, 청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 새만금 준설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5급수, 6급수에서 나오는 썩은 준설에 의한 비산먼지를 우리 전북 도민이, 김제, 부안 주민이 계속 이것을 맡아야 하는가. 이것을 지켜낼 의무가 의원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독단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한 것인데 아직도 행정부 편에 서서 국회의원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행정부 단독으로 가지. 우리나라는 분명히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립된 너무 나라이기 말씀을 많이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 좀, 아니 내 예, 주도권 이 얘기입니다. 시간은 슬슬 끼어들지 그렇게 마세요. 쓰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일에서도 즉각 해수 유통을 해야만이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즉각 해수 유통 동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종애 후보의 1분 찬스 발언까지 해서 5분의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주도권 4분 드리는데 김경윤 후보가 주도권 행사해 주시죠. 제가 이원택 후보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도 전라북도 부안군 대학리에서 기공식 한 일에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1억 2천만 평 전체 농경지로 했습니다. 몇 번의 MP를 그 플랜을 고쳐서 이제는 농경지가 30%입니다. 지금 김제 부안은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금만평을 끼고 있는 그런 평야지대입니다. 이 평야지대에 애초부터 새만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우리 이원택 후보가 전라북도의 지침이나 정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고 바로 즉각 해수 유통을 주장하는 것은 사기라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정부가 부안군민 전라북도 도민을 향해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새만금 해수 유통을 즉각으로 제장하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사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어가 해수 유통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를 질문을 복원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런 앞선 그런 결과를 보고도 지금 즉각 해수 유통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의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제가 이원택 후보에게 묻습니다. 새만금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다시 1년 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질 오염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김종희 후보와 함께 즉각 해수 유통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원택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해수 유통을 아까 찬성한다고 그랬고요. 시기는 아마 올 말 내년 초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전문가적 검증을 거쳐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즉각 해수 유통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을 어떤 방법과 어떤 시기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지침과 절차는 다른 겁니다. 정부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다. 해수 유통에 대해서. 예. 앞으로 수질 평가라고 하는 절차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정부가 결정할 겁니다. 예. 절차와 제가 지침은 좀 말씀을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드릴게요. 말씀 예. 듣고 저도 답변을 아니, 해야 이게 하니까 제가 이제 저도 주도를 답변을 해야 하니까 절차와 방법을 이번에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새만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번 의견을 바꾸고 또 그 절차도 또 방법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미룬 것이 현재 지금 20년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정부가 새만금 수질 문제에 대해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전문가적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실제로 지금 충남의 양승도 지사도 천수만을 헐어서 기존에 있는 농경지조차도 갯벌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최소한 김재부안의 후보라고 하면 절차와 방법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네덜란드에서 보고 온 사람들이 새만금 해수 유통만이 이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치적인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놔두고 계속 절차와 방법만 얘기한다면 정부 여당 그다음 전라북도의 방침만을 우리 새만금에 처해 있는 김제 부안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답변 시간을 지금 좀 주시면 태도를 제가 어떨까요? 지금 예. 말씀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저는 판단을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할 시점이 올 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를 저는 신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존 정부가 어떻게 해왔는지는 차치하고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 생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정부입니다. 한번 믿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즉각 해수유통의 시기가 언제인지 예를 든다면 해수유통을 하기 위한 절차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가서 문을 연다고 해서 열어줄 수 있는 게 건지.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시기와 새만금을 끼고 있는 방법론을 이원택 거꾸로 얘기를 한번 후보라면은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 두 정부에게 후보님, 즉각 김경민 해수 후보님, 새만금의 해수유통에 시기와 대해서 방법론을 본인의 얘기를 안 주장이나 해주시면서 의견을 갖다 두 후보님, 정부를 향해서 말씀을 의견을 멈춰 제시하는 주십시오. 정치인으로서 말씀을 맞다고 멈춰 생각합니다. 주십시오. 예.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예. 뜨겁게 토론하실 건 좋은데 규칙은 또 지킬 필요가 있겠지요. 자, 이번에는 이원택 후보에게 주도권 4분 드립니다. 예. 예, 지금 이제 해수유통 관련한 논쟁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종혜 후보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적 절차나 민주화된 국가에서 법적 절차나 행정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해수유통은 찬성하고 있고 그 시기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아마 해수유통을 충분히 이뤄낼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절차가 앞으로 전문가적 검증 절차에서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걸로 보고 있는데 즉각 해수유통의 시기는 언제고 방법론은 어떤 겁니까? 즉각 해수유통 시기는 당장 이 시점이고 방법론은 행정부가 이 부분을 시인하고 이 부분을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이것이 됐습니다. 제 주도권이니까 제 주도니까 절차가 잠깐만 맞지 제 않기 주도권이니까 때문에 행정부를 좀 향해서 잘라주십시오. 비판하고 견제하는 제 것입니다. 주도권이니까 예. 아니 지금 시점에서 당장 개방하라고 그러면 정부가 신시도나 가륙도 배수관문을 개방합니까? 그건 주장일 뿐이고 실행 가능한 안을 얘기하셔야지. 주장이야 지금 즉각 해수유통 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에서 그게 정부가 해라. 근데 정부는 지금 예를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태만한 것이고 잘못된 정부다 제가 아직 이것입니다. 질문을 안 던졌습니다. 예. 질문 안 던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질평가하고 정부가 어떤 새만금 수질 문제에 대한 방향을 올 말 빠르면 올 말 내년 초에 결정할 것 같은데 그것을 마치 정부가 어떤 것을 해수유통을 안 할 것처럼 주장을 하시고 정부 정책은 안 할 것처럼 주장하시고 또 이 정부가 비민주적인 정부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 아직 질문 안 돼서 주장을 하시면서 즉각 해수유통 주장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번 선거를 겨냥해서 투표용 선거 정책으로 뿐이 안 보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전라북도를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룰 속에서 설득해서 부분 해수유통 이상의 결과를 내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를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즉각 해수용보다는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 줄 걸 부탁드리고 그 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즉각 해야 하고 방법론은 그렇습니다. 행정부의 독단을 방법론이 그렇다는 게 그게 방법론이 아니잖아요. 그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아니 그게 그래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방법론입니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의회가 당장 필요한 잠깐 것입니다. 제주도니까 정부가 정부가 지금 잘못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2019 잠깐만요. 년에 문재인 정부는 2년 반이고요. 20년 중에 문재인 정부는 한 2년 반 됐습니다. 19년에 아니 실효 잠깐만요. 채취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19년에 아니요 실효 문재인 정부 채취는 아닙니까? 20년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20년 아니 잠깐요. 문제적인 제주도 문재인 토론이니까 정부에서는 제주도 그것을 토론이니까 잠깐만 예. 기다려. 이원택 후보님의 통제에 따라 주십시오. 합니다. 예. 제 주도 토론이니까 예, 하십시오. 실효 추출은 20년간 매년 해왔고요. 뭐 문재인 정부만 한 게 아닙니다. 매년 문재인 정부는 해왔고요. 달라야 합니다. 아니 그게 달라야죠. 그래서 이번 수질 평가가 중요하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릴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결론을 갖고 있거나 절차를 왜곡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고 저도 해수유통을 동조하고 있고 시기와 방법론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문을 열으라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득표를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속 시원한 얘기를 주민께 드리면서 득표를 노리는 선거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법론에 이것은 부실하다 너무. 예. 예? 답변 그 시간 좀 방법론을 주시죠. 보완해 주시길 예. 저는 부탁드립니다. 방법론 보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이고 다급한 현실입니다. 특히 어민들, 전라북도 도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예요. 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복지국가를 실현할까. 그건 일반 원론적인 얘기네. 잠깐, 제 주도 토론이니까. 원론이면서 사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예, 얘기고 시간이 저도 모두 그 원론을 지났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공감하면 따르십시오. 아니, 공감하는데 방법론. 공감하면서 따르지 않는 것은 이거 알겠습니다. 방법론이 예. 아까 사기 말씀하셨죠. 제가 볼 두 때 후보님. 방법론이 이유, 문제가 이유입니다. 있습니다. 두 후보님, 방금 예, 이원택 후보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띤 토론 좋은데요. 규칙도 좀 지켜셔야 되고 또 두 후보님들의 말씀이 여러 후보님들의 말씀이 이렇게 섞여서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게 되면 보시는 유권자들께서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후보들께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질문이고요. 김경민 후보부터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주로 나란 일을 보지만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지요.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의 지역 발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경쟁 후보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지혜 부하는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탈지역화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김지혜 부안을 살리려고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일자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김지혜 부안에 머물며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 일자리 중에서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 및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그 부품 산업, 그 다음에 드론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변산반도 99km 해안선에 모노레일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을 모으는데 그 자리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생명 중심과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지혜 부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제 공약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론 예. 산업과 예. 모노레일 이 두 알겠습니다. 가지가 제 남다른 공약입니다. 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나의 강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김제 부안의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만금부터 시작해서 면단이 이르기까지 도로부터 시작해서 복지 문제까지 너무나 많은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많은 일을 대응하고 처리하려면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처리하려면 이건 사실 종합행정을 많이 다뤄본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적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도 했고 시민운동도 했고 시정과 도정, 국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행정을 다뤘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제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균형발전 비서관실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다시 한번 살려면 이제 균형발전법에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으로 이전을 하지 않으면 지방은 다시 살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응할 수 있는 정무부지사와 청와대 행정관 또 예. 행정 내부에서의 경험이 알겠습니다. 제일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다양한 경험이 나의 강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김종희 후보의 강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 강점은 열정과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선으로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1등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열정과 성이 이것이 밑받침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를 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김제 부안은 새만금의 배후 도시로서 또 김제를 둘러싸고 있는 익산, 전주, 군산과의 거리가 15분,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공기가 청정하고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배후도시 건설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후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KTX 신설역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김제 부안이 타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됐습니다마는 인구가 김제 부안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보다 저의 생각은 KTX 신설역을 가장 주장하고 싶습니다. 열정과 성의로 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정과 성이라는 두 단어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상호 토론입니다. 찬스 발언을 쓰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주지에 말씀드리고요. 이번 상호 토론부터는 따로 정해진 주제가 없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한 차례 했던 상호 토론처럼 너무 지나치게 말이 좀 섞이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 뜨겁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당 역시 4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이번에 이원택 후보가 먼저 4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예, 김종혜 후보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존경하십니까? 존경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4년 전 2016년 3월 29일 토론회 때요, 우리 김종혜 후보님께서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정치인과 제일 좋은 정치인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때 제일 좋은 정치인을 정동영 후보라고 했고요. 제일 나쁜 정치인을 문재인 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간 이유를 나쁘기 때문에, 문재인이 결론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탈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생각이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과 사과를 짧게 한번 해주시죠. 사과할 필요는 없고요. 예. 정치는 언제나 수시 변혁하는 것이고 민심은 이에 따라가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인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잘못되고 지금은 됐습니다. 아주 잘하고 제 계시기 주도 때문에 토론이니까요. 존경합니다.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흔히 민심이라는 미명하에 자기가 이익에 따라서 부평천처럼 흘러가는 철새처럼 변절차처럼 가는 것을 때로는 민심으로 포장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도 저는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었고 견해에 지금도 살겠죠. 정치인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사과와 용의할 점이 해명할 점이 있는가를 여쭤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 대목을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때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민평당 또는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대한신당, 그다음에 다 도로 국민의당인 민생당, 그리고 무소속, 이렇게까지 지난 4년간의 정치 역적이십니다. 이것을 보면 혹자는 이건 변절과 철새 정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변절과 철새 정치를 통해서 과연 김제부안의 미래, 전북의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없지 않겠는가? 철학과 소신이 너무 얄팍하고 그때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는 아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존경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지 자기 주의 주장을 하는 것은 그 두 번째입니다. 원칙과 소신이라는 것은 민의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국민의당으로 당선됐을 때 중앙당의 유력한 후보로부터 민주당의 입당 권유를 누차 받았습니다만 제가 옳지 않기 때문에 입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새 정치라고 해서 이원택 후보의 주도권입니다. 좀 끊어주세요.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민심 때문에, 민의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랬다 저랬다. 얼마 전에 저도 제가 비서실장으로 간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고 재차 사과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러고 난 이후에 공직에서 정말 전주 시민과 전라북도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때 사과를 했고 또 자차 평생 사과하시라고 그랬는데, 민의라고 하는 민심이라는 뒤에 숨지 마십시오. 자기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있으면 역경이 와도 뚫고 가는 겁니다. 우리 김경민 의원님 역경이 와도 민생당에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소신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은 소신까지 타다지 제가 아직 마십시오. 안 물어봤어요. 예.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고 소신까지 제가 안 타다지 물어봤습니다. 마세요. 예. 시간 좀 전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민 후보님께서는 소신껏 그 자리를 지킨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치가 아쉽게도 시간이 4분 모두 지났습니다. 혹시 찬스 발언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스는 다음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김정일 후보가 주도권 가질 차례입니다. 예.
이원택 후보는 즉각 해수 유통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약에서 새만금 권역에 수목원과 연계해서 국가 정원을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급수, 6급수입니다. 알고 있죠? 예, 5급수, 6급수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만금 국가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거 우리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5급수, 6급수 지역에 대한민국의 3대 국가 정원을 새만금 권역에 조성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이며 보여주기 위해서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민심을 얻어서 당선하고 보자는 식의 이러한 전형적인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목원 유치하고 국가정원 유치를 아십니까? 거기가 지금 바다입니까? 땅입니까? 바다입니다. 지금 땅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위치는 지금 땅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땅이고 바다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제가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수질 제 문제를 주도권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입니다. 수질을 바다 위라면 그 말이 맞지만 지금 이미 땅으로 드러나 있는 부지를 조용하세요. 말씀드립니다. 네, 주도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된 지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말 들어보세요. 예. 2024년에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하고 하려고 하지요. 지금 바다입니까? 땅입니까? 바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메꿔야만 그 스마트 수변도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물과 육지는 접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바다로 육지로 이렇게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냄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급수, 6급수의 물이 그대로 육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르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냄새가 어디서 옵니까? 야,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니, 말 아직 제가 질문 안 끝났습니다.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남 질문까지는 상관하지 마시고요. 이 크기가 거창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자연 환경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국가 공원이라 이것은 무엇보다도 생태 관광지로서 수질과 갯벌, 서식하는 염생 식물, 어패류, 각종 철새를 그대로 조화롭게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국가 정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봤지요? 거기를 무엇을 보러 갑니까? 갯벌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철새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어패류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패류가 삽니까? 철새가 삽니까? 답변하십시오. 물이 썩어 있습니다. 그 어패류가 사냐 철새가 사냐고 질문하는 건 참 수준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목원과 국가정원은 지금 육지로 드러난 부지입니다. 다시 한번 시정해 주시길 제대로 자료 파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수변도시는 아직 수심 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 부지가 국제와 협력 명제로 개발 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썩은 냄새 펄펄 나는 5급수, 6급수의 국가정원 조성한다 이것입니까? 제 말씀 들어주세요. 그건 육지라는 거고 수질 문제는 아니 잠깐만요. 접해 있습니다.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접해 있죠. 예, 아니요. 그래서 잠깐만요. 접해 있지 않습니까? 예. 접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 거리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것입니다. 수질 문제는 별도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해수 유통할 건지 3단계로 갈 건지 전면 해수용을 통한 별도의 문제지 그 국가정원과 연계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판단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경강부의하지 마십시오. 경강부의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옆에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고 있어요. 육지와 물과 상관없습니다. 가령 여기에 생선 썩는 냄새가 펄펄 나고 있고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집 짓고 살겠습니까? 시민이 오이겠습니까? 돈이 모이겠습니까? 이런 어거지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4분의 주도권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세 후보께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건데 나는 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상대방은 좀 짧게 요약해서 말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드시죠. 조금 상대방을 좀 배려해가면서 토론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자, 김경민 후보의 4분 주도권 시작해 주시죠. 예, 이원택 후보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다소 제가 묻는 것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양해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원택 후보가 청와대에 가셔서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새만금 잼버리가 부안에 어떠한
그 효과를 가져오는지. 지금 현재 새만금 잼버리 데이를 하기 위해서 276만 평에다가 1.5m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토를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미세먼지 날리는 것이 안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날리는데 다시 그 갯벌 위에다가 1.5m 성토를 하고 새만금 5만 명 와서 그 5만 명들이 부안 땅에 와서 밥을 사 먹습니까? 그다음에 농산물을 사 먹습니까? 그 결국에는 새만금 잼버리 하고 나면 그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 그 결국 어떻게 결국 쓰레기가 될 텐데 새만금 잼버리가 얼마나 큰 부안 국민에게 효과를 주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물을 것이 많으니까. 예. 근데 일단 청와대에서 유치한 게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유치했다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대흥육국 시장 예. 시절에 유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정 말씀. 아니 제가 분명히 저 전라북도 그 대흥육국장 있을 때 유치한 걸로 얘기를 했지 청와대에서 유치했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잘 들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 잼버리가 부안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12일간의 세계 잼버리가 지역 경제에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내는 게 리더십입니다. 농산물이 지역의 농산물이 들어가게 하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를 하게 되면 지금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져갈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보건위생 식품 때문에도 지역 농산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검증받은 대규모 그 식품 회사들이 그걸 다 대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점 제가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나머지 시설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드리려다가 일단은 지금 스카우트 세계 잼버리 스카우트 정신을 제가 말씀드리면 스카우트들은 생태 자연을 존중하는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어떤 기업들이 와서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일본 세계 잼버리, 다른 세계 잼버리에서도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를 갖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새만금 잼버리가 생태적인 것을 얘기를 한 잠깐요. 잠깐만요. 그 해수통을 하지 않으면 그 썩은 냄새 속에서 세계 잼버리 대도 못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시설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이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주도를 했다고 그랬죠. 신재생 에너지가 말하는 것이 태양광 사업입니까? 아니면 풍력 발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뭐 태양광, 풍력, 또는 수소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죠. 근데 그 조력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이제 새만금에 대해서 20년 되면은 그 나머지 시설물들이 다 이제 노후화돼서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사업에서 태양광 사업이 옳은 일이냐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잘못됐다. 그런데 현재 지금 유현택 후보께서 기획한 것들이 실제로 지금 새만금 우리 바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4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답변 시간이. 혹시 좀 추가로 말씀하실 기회를 얻으시려면 찬스 발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쓰시면 이제 세 번째 상호 토론 때 찬스 발언을 소진하셔야 되고요. 자, 4.15 총선 토론회 지금 찬스 발언 하나 쓰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20년 후에 당연히 철거합니다. 그리고 철거 주체도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20년 후에 가는 건데 중요한 건 태양광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에 태양광을 하는 게 기본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클러스터를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R&D 기능, 연구, 재생에너지 분야. 아니 제가 지금 제 1분 찬스 발언이니까 제가 쓰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은 뭐냐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세계적 수준으로 조성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R&D 기능을 확대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업 유치 기능을 확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양광은 한마디로 마중물 성격인 거고 20년 후에 철거되는 절차에 따라서 철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시간이 모두 예,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예. 저도 찬스 발언 쓸 수 예, 있습니까? 그렇을 수 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발전을 새만금 그 넓은 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태양광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얼마나 효율이 있겠느냐. 많은 김제부안의 어민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밖에 쓰지 못할 것을 새만금에다가 그걸 아까 재정에너지 클러스를 한다 그러면 그건 결국 쓸모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클러스터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원택 후보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정말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라니까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 새만금에다가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뻔히 알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그 무슨 우리 전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된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환경오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1분의 찬스 발언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혹시 또 찬스 발언 쓰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총선 토론회 김제 부안 선거구편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종애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고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더 자주 인류를 공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이른바 이 코로나 3법이 통과돼서 방역 체계가 보완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 또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답변 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신종 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코로나고요. 그런데 지금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는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전북인 패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법안 발의를 통해서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말하는 감염병 전문 병원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소임이고요. 광주와 비교해 보면 이미 광주 같은 경우는 조선대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주 같은 경우는 이미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음압시설을 갖춘 이런 전담병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100병상 정도도 수용할 수 없는 음압병실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병원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염병 전문 병원. 예, 김경민 후보의 답변 들어볼까요? 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권 때 메르스 사태를 겪었을 때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처음에 굉장히 안역에 생각했다가 첫 번째 실수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다시 또 감염병 사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감염병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보건 공무원과 의료진들의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지금 진압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 인수공통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공통연구소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활용을 해서 지금 앞으로 인수에 관련되는 감염병이 왔을 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인수공통연구소를 확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원택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도 뭐 큰 틀에서는 이제 방역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에
차원에서 대응책에서 방역 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또 치료제 개발을 상당히 백신 같은 치료제 개발을 강화해야 된다.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큰 틀에서 정책을 말하고 싶고요. 방역 체계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광역 시도 단위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 전문 병원과 민간 의료체가 협업을 통해서 감염병이 발생 시 종합적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제가 보니까 시군은 만나보니까 시군별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위가 역학조사라든가 구급안전에 뛰어들 수 있도록 약간 법체계가 바뀌어져야 된다. 지금 시군 단위는 역학조사라든가 감염병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 단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고 추진하고 또 거기 이것을 할 수 있는 예.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R&D 지원 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예. 재난 기본소득을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상호 토론 갖겠습니다. 주도권 4분씩 드리고요. 역시 자유 주제입니다. 찬스 발언은 이번 세 번째 상호 토론 때까지만 쓸 수 있고요. 세 후보 모두 공히 2번씩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김경민 후보 먼저 주도권 갖겠습니다. 우리 이원택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법과 절차를 얘기하는 것은 전라북도 정부가 정한 것이지 국회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아마 10차례 이상 넘게 수질 오염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하고 시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법과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새만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개발을 안 했어야 됩니다. 그 넓은 그 갯벌을 다 농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발상 자체가 틀린 발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발상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후보들이 그다음에 김재범의 국회에 나섰던 사람이 강력하게 정부에게 촉구한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불편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나무당 일이지만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김제 부안 경선에서 부안 출신의 김춘진 후보가 3선 경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컷오프 시켰습니다. 그래서 컷오프 시키고 나니까 부안 지역의 민당 당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경선하면 될 텐데 왜 컷오프를 시키냐. 컷오프 시킨 그 상실감에 비해서 이제 이원택 후보 쪽에서 그 김춘진 후보 쪽에 그 지지자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상당히 뭐 점령군이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이원택 후보의 평소 인가로 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김춘진 후보 쪽에서 선거법으로 지금 검찰청에 고발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선거법이 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당선 무효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불편한 질문을 질문은 두 죄송합니다. 가지인데도 간단히 요구하셨군요. 아니, 말씀해 질문이 주시죠. 지금 세 가지입니다. 예, 세 예. 가지인데 예. 컷오프 부분하고 점령군이다 하고 그다음에 선거법 고발 예. 당선 무효형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저도 경선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그러나 공당인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또 여론조사 지지율이 20%가 차이가 나면 공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저는 20% 이상 차이가 나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점에서 김춘진 의원께도 위로의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점령군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김제 부안의 정치를 통합하겠다, 포용과 통합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가 갖고 있는 기득권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현재 민주당 조직의 질서와 체계를 다 수용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길게 가는데요. 제가 예, 예. 주도권이 질문이 세 개가 좋습니다. 마지막 제가- 선거법 얘기할까요? 선거법 얘기하는데 제가 한 번 더 얘기 찬스 주겠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거기까지는 제가 들었으면 상당히 들어갔고요. 자, 요건 좀 아픈 얘기인데 우리 이원택 후보 민주화 운동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전주시의원 하다가 사퇴를 하고 바로 시장 비서실장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도에 가서는 대외협력국장, 그다음에 청와대 정무부長관,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정무부시를 해서 한 8개월 만에 이 김재 부활에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꽃길만 걸었지 않는가. 처음에 그 민주화했던 초심을 좀 잃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김종회 후보의 그 당적 바꾼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기 소신을 바꾸고 그 의원이 돼서 행정부에 입성한 것에 대해서는 좀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분의 주도권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네.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 차례가 이원택 후보 차례니까요. 그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원택 후보 주도권 4분 쓰시겠습니다. 이건 뭐 그 김종회 후보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김재부안의 인구 30만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 그러셨죠? 예, 됐나요? 안 됐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25% 삭감하시겠다고 그랬죠? 예, 됐나요? 안 됐습니다. 또 부안 개화도 주민들한테 그 면세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됐나요? 안 됐습니다. 또 식도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그 안강만 어업 중에 세목망 허가토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현재 됐나요? 안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정책과 공약이 사실 모든 걸 다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더 실행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실행 방안,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검증되고 논의되는 자리가 이 자리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정책이 시기나 방법론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새만금 해수유통, 즉각 해수유통도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즉각 해수유통 결과적으로 안 될 겁니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건데 즉각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공약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미이행되고 있으면서 또 그 외에도 미이행된 건들이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번 선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정책과 공약을 내걸고 될 수 있는 것처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지요. 잠깐 제가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개화도 주민들이나 또는 뭐 유도에 계신 주민들한테 한번 사과라든가 해명 한번 말씀 하시겠습니까? 잘 나왔습니다. 면세 부분, 세목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사과를 물어본 거니까.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도가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도가 사과해야 할 일이지. 그러면 됐고요. 제가 결과적으로 공약을 못 지킨 거고 그 책임을 지하는 건 공약을 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남한테 남도 중요한 여건이죠. 여건이긴 하지만 내가 한 건 내가 못 지킨 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사과가 필요하고 그러나 도의 책임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답변 드리죠.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은 사과 여부를 물어본 사과는 전혀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도가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당시 이현택 후보가 근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근무를 했다면 제 주도권 사과하십시오. 토론입니다. 제 주도권 토론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해수유통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또 KTX 혁신력을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또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에 큰 틀에서 비전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약은 실행 가능한 것들이 잡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선거용이고 득표용이고 끝나고 나면 도루묵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비판을 받습니다. 저도 이걸 짤 때 그런 부분에 일념해서 짜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의 기본이고요. 면세유 말씀이고 세목공 말씀하셨어요.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답변에 제가 기회를 주셔야죠. 아니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이게 면세유 물었잖아요. 세목공 아니 그건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면세유 주신 적이 있냐? 그 약속한 적이 있다. 내가 물은 거에 대해 답변을 했잖아요. 있는데 안 이 했다고. 5개 기관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그 중에서 4개 기관을 제가 완전히 설득했습니다. 마지막 도에 남았습니다. 저는 도는 당연히 우리 이 지역 주민들의 어민을 제 주도권 위해서 토론이기 시간이 보장할 의무가 있고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원택 후보님.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겸손한 해야 자세로 되겠습니다.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스 발언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들 찬스 발언을 좀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칼집에 칼만 잔뜩 넣어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김정혜 후보님 주도권 가질 차례입니다. 예. 아까 질문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면세요 세목망 이 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참으로 답답합니다. 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는 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아까도 말씀드린 면세와 세목망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기관이 다 반대하는 것을 한 기관당 20번 이상을 찾아다니면서 허락을 맡아왔습니다. 마지막에 해수부 장관에게는 퇴임 이틀 남겨놓고 장관을 찾아가서 각서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도로 넘기면 되게 돼 있습니다. 도는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가 앞장서야 해야 할 일을 토론인데. 제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나서지 마세요. 네. 제가 대신 한 그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을 가지고 도에 서류를 옮기려고 하니까 도에서는 못 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입니까? 이러고도 있을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 김진태 부안 수협장이 데모를 하려고 지역 주민들을 다 선동하고자 했습니다. 도가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도가 이 부분을 마지막 허가권자가 도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미 도에서는 이원택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반대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분에서 그 당시 농산국장,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국회에 설명회를 하러 왔을 때 국회의원들 있는 과정에서 찬스 좀 쓰겠습니다. 찬스 아닙니다. 질문을 좀 해주시길 질문을 바라는 뜻에서 해주셔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은 없고 아, 설명만 그 너무 해요. 그 상관할 것 없습니다. 예. 사회자도 예, 아니면서 예. 너무 사회까지 보려고 하십니다. 이어가십시오. 저도 답변을 예. 해야 하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철저히 우리 어민들 세목만을 반대했고 면세율을 반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를 근무하였고 송하진 지사를 모셨던 사람 하나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현안은 제 업무 소관은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일단은 국회의원으로서 도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도를 어떻게든지 설득해냈어야 하거든요. 그게 리더십입니다. 앞으로 많은 산적한 문제에 도나 정부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민들의 생계를 가로막는 것이 도입니까?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이건 답이 딱 나옵니다. 그거 답변하십시오. 도가 존재 이유가 아니,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가로막는 것이 도가 존재 이유냐 그 말씀입니다. 예. 이건 설득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질문했으니까요. 네, 답변하세요. 예, 예. 당연히 어민들이나 농민들, 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도의 책임이죠. 그러나 이제 방법론이나 시기나 또는 구체적 경로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 방법론, 시기, 경로 이런 것을 가지고 도를 설득해내는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이미 숙지하고 이해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공무원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지침하는 즉각적 해수 유통도 이와 연계에 있어서 해수 유통을 통해야만이 친환경적 개발을 할 수 있고 해수 유통을 해야만이 어로 행위를 계속할 수 있어서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 부분을 행정이라는 칼자로 쥔 것을 가지고 어거지를 쓰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들이 견제와 비판의 감시 기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싸워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4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세 분께 공이 2번씩 찬스 발언 기회가 남아 있는데 쓰실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제가 예, 쓰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지금 이제 토론이 우리 이원택 후보, 김종혁 후보 제가 하고 있는데 일단 좀 토론이 좀 규칙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원택 후보님, 혹시 드론 코딩이라는 거 용어 아십니까? 드론 코딩. 예, 예.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아, 예. 간단하게. 그러니까 드론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좌표들을 입력해서 예. 안내하는 그 기술을 말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그 드론 산업에 대해서 저하고 함께 같이 공약을 했던데 김종희 의원님 드론 코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도 뭐 이원택 후보의 말씀과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드론 산업 특별 지역 제가 특별법을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제가 드론에 있어서 드론 국가자격증 조종자입니다. 그리고 또 지도도 조종자로 제가 교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예, 찬스 발언 한 번 더 쓰시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렇게 저한테 교관 자격증을 줬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드론 판매, 수리, 개발에 대해서 유한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국 드론이 4차 산업의 총화인데 사실 IoT, ICT, 인공지능의 그런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이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이 드론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중국의 DJI처럼 세계적으로 우리가 드론의 그 집적지를 만들어서 드론 택시, 드론 택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최첨단의 산업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드론 산업 특별 지정했는데 김종희 의원님 이런 거 다 아시고 드론 산업 특별 지역으로 하시자고 했는지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적극 지지합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의 새만금 지역에 드론 산업 특별 지역을 해서 경제를 일으킬 수 있기 예.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세 번의 찬스 발언을 김경민 후보는 모두 다 소진하셨고요. 이원택 후보, 김종희 후보께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쓰시겠습니까? 예, 저도 쓰겠습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 특히 김제 부안 같은 경우는 관광 사업이 절대절명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안 같은 경우는 산들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서 천혜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우리 김제는 그 부안에 비해서 천혜의 여건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부안에는 천혜의 여건과 아울러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청자의 발상지 중에 한 곳입니다. 이 청자의 발상지 중에서 더욱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분은 세계에서 초유의 상감청자 발생지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김경민 후보님? 예, 저한테 질문했습니까? 예, 잘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예. 잠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세계 초유의 상감청자 발상지 우리 부안을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관광객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보관 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김종희 의원님, 예, 김종희 알겠습니다. 후보님 예. 찬스 발언을 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라남도 강진이 청자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진보다 앞서서 우리 부안의 곰소, 유천리 일대가 그야말로 고려시대 상감청자로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곰소만에서부터 개성 그다음에 중국으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안에 지금 현재 청자박물관이 있는데 이 청자박물관을 제대로 기획해서 청자 연구 그다음에 청자에 대한 그 개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나라 청자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안의 그 소득도 높여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부안에 유명한 게 이와 같이 유천리 도요지도 유명하지만 세계적인 또 곰소 염전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한 번 더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찬스 발언 남아 있는 건 이제 이원택 후보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예, 소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쓰셔도 예. 됩니까? 아니, 마지막에 쓸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지금 쓰겠습니다. 예. 그러면 2분 쓸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연두에서. 예, 제가 그러면 아까 그 김경민 후보께서 물어보신 선거법 관련한 겁니다. 아까 해명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예비후보 등록 전에 경로당을 방문했고요. 가서 출마할 테니 도와달라 이런 발언을 하면 사전선거 운동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떤 예비후보 등록 전에 그 어디를 가서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를 했고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든다면 기소한 분이 또
아니 그러니까 고발한 분이 기소도 결정하고 판결도 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한 분이 예를 든다면 이게 기소 여부도 고발한 분이 결정하고 또 판결도 100만 원 당선 무효형이다라고 그 결정하는 것도 그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없고 저는 제가 100% 무혐의가 나올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김종혜 후보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문자에 제가 중앙일보를 링크를 걸어서 거기 이렇게 보면은 수신 중에 김종혜 의원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가 찍혀 있더라고. 그거 아시나요? 모릅니다. 수신으로? 모릅니다. 아, 모르셔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발송됐습니다. 대량으로. 무슨 내용이요? 그런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오늘 TV 토론하고 그다음 그 밑에다가 김춘진 뭐 예를 든다면 이원택 당선돼도 당선 무효형에 뭐 해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밑에 뭐 이렇게 해서 수신 내 전화번호로? 예.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김종혜 의원하고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그 건 부분 뭐냐면 꼭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제가 제 핸드폰 번호로 분명히 발송했다고 했어요. 아니 핸드폰 번호인지는 모르겠다. 아니,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아니, 보면 분명히 말씀을 짚고 넘어가서 아니, 핸드폰 번호로 보낸 건 아니고요. 의원의 핸드폰 번호 아니요. 보냈다고 해놓고 잠깐 제 얘기 금방 말 바꾸기 아니 하니까. 제 찬스잖아요. 제 후보님, 찬스. 찬스대로 이건 아니, 중대한 그러니까 사안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아쉽지만 시간이 모두 됐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2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예. 제가 다른 후보들의 말씀드리지만 형평성 문제가 그 핸드폰 있어서요. 번호로 발신됐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거기까지 김종혜 의원님 듣겠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명기돼 있습니다. 예. 마지막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거기까지 하십시오.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잘라가지고 제 말을 놓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상호 토론 남아 있으니까요. 그 시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JTB 특집 총선 토론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상호 토론입니다. 애초에 4분 시간 드린 걸로 했는데 너무 열심히 토론해 주셔서 한 1분만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한 후보당 3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원택 후보가 먼저 3분 주도권 행사합니다. 예, 제가 그 지난번 토론회 때 김종희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출판물에 제가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김제부안 특별법이라고 하는 출판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게 어떤 출판물입니까? 제거 예비 후보자 출판물입니까? 예. 제가 가서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어서 제가 이게 지금 본 공보물이고 또 이게 제가 예비 후보자 공보물이거든요. 그렇게 법안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안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여러 번 확인했고 또 하나 이제 저희 참모진이 김영란법, 뭐 민식이법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위한 특별법 가로 열고 가칭 김제부안법 이렇게 표현을 한 건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근데 어떤 자료를 보고 얘기하신 거죠?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저 밑에 거. 예, 그거 한번 줘 보십시오. 예. 저희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여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없으면은 그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식이법 얘기했을 때 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해당되는 김제 부안 김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특별법 제정입니다. 그것은 문은 그렇게 보십시오. 활력을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하고 또 김제에다 활력을 넣을 수 있는 특별법이지 김제부안 특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구에 예. 이것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세요. 예, 주십시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십시오. 김제 부안 김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김제부안 특별법 아니 아닙니까? 김제부안 특별법이 아니죠. 이것은 그것을 누구든지 아니, 호도하고 아니, 그것은 본인의 의사는 그것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잠깐만요. 그것을 읽는 잠깐만요. 독자는 분명히 김제부안 특별법입니다. 아니 여기 이게 국문법이니까 국문이 있으니까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유기적으로 예상되는
김제부안 부안군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특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활력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 법적 근거가 특별법이고요. 그 특별법에 의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김제부안 활력을 여기에서 김제부안 않습니까? 특별법이라고 했으면 그 말이 김제부안 맞습니다. 활력을 활력을 불어넣을 김제부안 수 있는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는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 의역하지 마십시오. 아니 의역이 아닙니다. 제 3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예, 예,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아니 일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거지 쓰지 마세요. 아무리 잠깐만요. 토론이라고 잠깐 하지만. 제 주도 토론이니까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데 안 해주시는 걸로 잠깐요. 분명히 제 책자에 나와 토론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기십니까? 예, 제 토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예. 제가 예. 끝내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김종애 후보도 시간이 짧습니다. 3분입니다. 예, 행사하십시오. 예, 제 차례입니까? 예. 이현택 후보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찬성하십니까? 예, 저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협력 용지에 1.3 기가와트 태양광 지금 설치하려고 있지요. 예,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라고 하면은 분명히 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남북도로 이게 동서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 태양광 위치가 이 위치 3, 4 위치에 지금 지정되고 있어요. 이 국제협력 용지인데요. 이 3, 4 위치라고 하면은 남북도로 동서도로의 가장 중앙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모든 도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도로를 끼고 발전합니다. 새만금 내에서 가장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굳이 태양광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국제화 용지, 국제화 용지의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이 그 열십자도로 지금 아직 바다입니다. 그 그림으로는 땅으로 보일 텐데 바다인데 그 사이가 과연 개발 수요가 높을 건지 아니면 고군산 군도와 연계된 스마트 수변 도시 쪽이 개발 수요가 높을 건지를 알겠습니다. 저희는 알겠습니다. 검토를 통해서 그쪽이 개발 수요가 높다고 봤습니다. 예. 그 글자 그대로 견강부입니다. 어거지입니다. 이 지역에 자그마한 제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로 우선입니다. 도로를 끼고 발전하게 되어 있고 새만금 내부 개발 SOC 사업의 모든 돈이 거기가 도로로 다 충당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남북도로, 동서도로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3, 4 용지인데 여기에다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이 그리고 태양광을 굳이 하려면은 여기 아니고 어차피 지금 아까 지금 바다라고 했죠. 수상입니다. 수상 태양광입니다. 수상 태양광은 여기 이 담수 용지, 호수 용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인지 설명인지.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을 해주십시오. 진짜 너무 초보적인 또 우리 새만금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잘못됐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는 새만금은 최소 얼마 가격을 지가가 얼마 가격에서 형성되는 곳에 태양광이 설치됩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가가요. 예, 아직 태양광 설치 거기는 지역이. 일단은 아니, 거기 말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지가 제가 이제 태양광을 직접 설치해 본 압니까? 적은 모릅니까? 없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10만 원 아직 내입니다. 저한테 지식은 없습니다. 제 예, 요즘 예. 10만 원 내입니다. 예, 여기에서 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매립 비율은 어느 정도로 지가 환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잠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말씀드릴 시간이 시간이 또 없을 것 같아요. 5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0만 원 내외에서 태양광이 알겠습니다. 설치돼야 어차피 예. 그 이 집 경제적 부지는 효율성이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부지는 예. 매립될 부지입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20년 후에 매입을 받았다는 알겠습니다. 것입니까? 예. 이런 두 후보님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치 변경해야 합니다. 두 후보님 개발 수가 높은 게 스마트 말씀을 수변 도시 부입니다. 말씀을 거기서부터 멈춰 주십시오. 단계적으로 개발해 가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가려면 40년 이 후보님 걸립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후보님의 발언의 뜻은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유권자께서 다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민 후보 역시 시간이 짧습니다.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우리 김종애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예. 지금 공약하신 것이 몇 개입니까? 보니까 프랭카드에 걸고 있는데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100개도 더 되는 것 아니요, 같습니다. 49개입니다. 49개입니까? 예. 몇 개 항목에?
7개 항목에 예. 49개입니다. 이원택 후보님은 몇 개 항목이 몇 개입니까? 총 6,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6개 예. 항목에 56개 잘 못- 한 예, 70개 정도 예,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해놔 버리니까 자기 공약이 몇 개인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김종혜 후보님께는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자 김종혜 후보님 인구장관 신설을 하면은 인구가 늘어납니까? 단답으로 얘기를 하세요. 예, 늘어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장관 신설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것 같으면 진작 인구장관을 아마 만들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현택 의원님,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유기지역 특별법을 제정하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까?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광역, 도, 시가 뛰어들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인구 감소에 대한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구 장관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새만금 국가정원 이원택 후보님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국가정원의 개념이 순천만 같은 곳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순천만은 왜 가능하냐면 해수 유통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태화강 정원은 아시는가요? 예? 태화강 국가정원은 아시는가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정원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예, 물론 형태가 다르지만 새만금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질 오염이 이게 그야말로 그 쟁점입니다.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이원택 후보께서 아까 태양광 얘기를 했는데 태양광 그 문제는 정말로 재앙입니다. 그다음에 세계 잼버리들을 위해서 지금 1.5m 지금 성토하고 있죠. 요거 나중에 재앙으로 남습니다. 미세먼지가 다시 날릴 겁니다. 지금 우리 새만금의 최대 문제가 미세먼지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아까 우리 김종혜 후보님도 봤지만 오염되고 미세먼지 나고 건강이 아주 안 좋아졌고 새만금 사업을 한 이래로 전라북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로 지금 저 공기 질이 안 좋은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서 정부가 정한 법과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당장 하자면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새만금의 개념을 알자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농경지를 만든다고 한 것부터 문제고 갯벌을 막아서 우리가 새만금 사업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네덜란드처럼 갯벌을 살리고 어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만금 해수통 뭐 때문에 하는지 아십니까? 농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3분 시간 모두 지났습니다. 자, 어느덧 이 토론 시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후보들께서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분 시간 마무리 연설 드리는데요. 기조 연설 했던 것과 거꾸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민 후보 마무리 연설 1분 들어보겠습니다. 마무리 연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김제시민 부안 국민 여러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걸어온 길이 반듯해야 하고 도덕윤리에 흠결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국방의 의무 이행과 전과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의원 시켜놓으니까 시장 비서실장으로 직행하여 유권자를 배신하고 이후 꽃길만 걷다가 6개월도 안 돼서 정부 비사를 내놓고 국회의원 나오겠다는 사람,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적을 3번이나 옮기고 당선되면 민주당 가겠다는 사람, 이런 분들을 반듯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정책 능력이 있어서 국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습니다. 아직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착각하고 정부 여당의 정책을 답습하면서 민의에 어긋나는 정책을 세우는 사람, 4년째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해수통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 부안 국민 여러분, 오랜 세월 현장의 경험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호 3번 김경민에게 다음 4년간을 맡겨주십시오. 예.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기호 3번 김경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종혜 후보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시 부안군 주민 여러분, 이번 김제부안 총선의 최대 이슈는 저는 새만금 해수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즉각적인 해수 유통을 주장합니다. 즉각적인 해수 유통만이 새만금을 친환경으로 개발할 수 있고 수산업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고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해수 유통 주장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미 검증된 일꾼 저 김종효가 반드시 해소 유통 실현해 내겠습니다. 앞으로 법정 토론회를 포함한 몇 차례 토론이 법정 토론이 아니 몇 차례가 한 차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토론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지역 공약 실행 방안 더욱 구체화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8번 김종혁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원택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예, 김제 부안 김제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잘 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은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정책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부지사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중앙의 인맥을 갖고 있고 정책을 추진한 전문가입니다. 제가 최적임자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송하진 지사, 또 김제 시장님, 또 부안 구수님과 함께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과 대전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제와 부안이 미래로 나가야 한다면 이원택을 선택해 주십시오. 해내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모두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 넉넉치 않아서 상당히 어려우셨을 텐데 열심히 임해주신 세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분 후보 남은 기간에도 이 정정당당한 승부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40분에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